보통 그 프로젝트 TV가 있어요. 프로젝트 TV인데 카메라로 인식을 해가지고 우리 CCTV도 밖에 카메라 인식한 유선이나 무선으로 해서 모니터로 전송이 돼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모니터에다가 제가 컴퓨터를 통합을 시켜주거나 TV에다 컴퓨터를 통합시켜 줄 수 있다. 적어도 거기서 화면을 갖다가 이렇게 인식해서 틀어주는 이런 기능을 가질 수가 있는데요. 거기다가 모니터 안에다가 그냥 컴퓨터를 통합시키나 TV에다 통합시킬 수 있다라고 그래서 TV 셋톱박스 되게 그다음에 아니 그다음에 저 뭐죠 저기 컴퓨터 미니 컴퓨터가 이만한데요. 그래서 미니 컴퓨터 플러스 셋톱박스의 개념을 만들어내시면 제 기술이다. 그것을 TV에 통합시키거나 모니터에 통합시킬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모니터에서 프로젝트 어떤 카메라를 본 장면을 실시간으로 이렇게 틀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 그렇게 되면은 DVR이라는 이런 장치가 필요가 없게 되는데요. 네. 거기서 이제 그 관련된 부품들이 들어가겠죠. 이런 간단한 그런 거 만드시면 제 기술이 되겠다. 그럼 프로젝트 이렇게 캠으로 보는 것을 프로젝트 TV에서 인식을 해갖고 화면에 크게 키워서 스크린, 롤 스크린이나 알루미늄 스크린에 틀어주면 어떠냐라는 거죠. 그렇게 하면 좋겠죠. 그럼 이런 방식으로 다른 내 스마트폰 또는 데스크탑에서 전송되는 실시간에 요즘 CCTV에 전송되나 스마트폰에 전송되어 오는 것을 곧바로 이렇게 틀어줄 수 있지 않느냐라는 것이죠. 크게 화면 크게 그죠. 그렇게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은 내가 그것을 인식을 해가지고 카페 같은 창문에다 크게 배치를 하거나 이렇게 건물 벽에다가 크게 배치를 하면 인식을 해서 곧바로 거기 이렇게 프로젝트 TV 방식으로 탁 이렇게 틀어주면 싸게 대형 화면을 구축할 수 있는데 화면 질도 요새 깨끗하더라고요. 그래서 입체 어떤 간판에다가 이렇게 뭐 입간판이라든지 이렇게 조그만 간판에서 있는 위에 있는 간판에도 할 수 있고 창문에도 투사해가지고 이렇게 할 수도 있고 그러면 그 창문에 이렇게 스크린이 점점점점점 있어서 안에도 보일 수 있고 그렇게 해도 되고 아예 그냥 통으로 한쪽 면을 갖다 해가지고 TV로 적용할 수도 있는 부분인데요. 건물 뭐 10몇 층, 20몇 층짜리 크게 해가지고 그걸 틀어주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건물 색깔도 마음대로 바꿀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게 건물에 대한 광고나 거기에 대한 건물에 입주하는 게 업체들이 다 광고가 되니까 그렇게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해서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고요. 아니면 뭐 이렇게 팩스 같은 데도 전화번호 유선이나 무선으로 전화 걸어 파일 방식으로 이렇게 하자. 한 장 한 장 넣는데 파일 방식으로 팩스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전화번호가 있어야 되고요. 이렇게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곧바로 그 전화번호면서 그쪽으로 보내면 되죠. 그래서 인터넷 전화하거나 아니면은 되게 유선 전화에서도 이렇게 그 인터넷망을 해서 이렇게 통신해주면 되거든요. 네네. 이제 자신들에게 중계를 해주면 되는 부분인데 그렇게 해서 프린터 같은 데도 이렇게 전화번호를 줘가지고 그쪽으로 하면은 곧바로 이렇게 영상, 사진 같은 걸 곧바로 출력을 할 수 있도록 그럼 내가 컴퓨터로 갔다가 원래는 이제 네이버로 가서 네이버에서 다운로드 해가지고 이렇게 복잡한 과정을 거치는데 그렇게 할 필요 없이 스마트폰에서 네이버 올리죠. 이전 같으면 올렸다가 네이버에서 다른 데스크탑에서 이렇게 내 네이버에다가 올렸다가 다른 사람이 네이버에도 올리게 하시면 제 기술입니다. 네이버에서도 대용량 이런 파일들을 지금은 네이버에만 올릴 수 있는데 네이버 어떻게 저장하는 곳에 다른 사람의 네이버 아이디를 치면 그쪽에 전송을 이렇게 저장을 곧바로 올릴 수 있도록 하는 기술을 네이버나 이런 데서도 그쪽에 종합 포털에서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다. 이제 이렇게 중개하는 어떤 회사가 있어서 프로그램에 우리한테 올려놔. 그럼 내가 그것을 갖다 얘네한테 전송해 줄게. 전송해 주거나 아니면 얘 아이디어를 번호를 유선전화 무선 번호를 줄 때 그쪽으로 네가 싸. 네 스마트폰에서 네 스마트폰 올려놓으면 그쪽에서 볼 수 있게 해줄게. 이런 프로그램에서 만드시면 제 기술이 되겠다.
그래서 지금은 이메일이나 이런 문자가 이렇게 대용량 전송이 어려워요. 제한된 전송이 이루어지는데요. 그래서 하시면 되게 유용할 것 같은데요. 전 세계 모든 데스크탑 노트북, TV 또는 스마트폰, 로봇 스마트 어떤 드론 같은데 곧바로 그쪽 번호만 알면은 유선이나 이동통신 번호처럼 주면은 파일을 보내요. 영상통화 방식이든 뭐든 간에 이런 아이디어 개념을 쓰시면 전 세계 어디든 곧바로 보낼 수 있어요. 인터넷망 회사에서 해주든지 이동통신 해든지 이렇게 거기들의 망 서비스 업자가 서비스 해주면 되는 거거든요. 중계를 해주면. 그래서 동영상 10분짜리 그럼 1분짜리로 쪼개서 올리자. 지금 유튜브는 30분 올리면 시간이 엄청 걸리는데 30개로 쪼개서 보내면 좋잖아요. 그죠? 오고 갈 때. 대용량 전송도 가능해요. 그래서 이메일 같은 데도 제가 이렇게 이메일이나 문자 보낼 때도 이런 식으로 해서 보낸다. 이렇게 쪼개서 보내는 기능. 쪼개가지고 다시 합쳐주는 프로그램이 있으면 난 쪼개서 보냈지만 거기서 프로그램 안에서 다시 1년 암호 설정을 다시 합쳐줘서 표시를 하면 엄청 빠를 거다. 그래서 문자 보낼 때도 대용량 전송이 가능하고 뭐 그런 쪼개는 기능을 좀 주면 되죠. 정보를 쪼개서 보내는 기능을 그래서 다시 합쳐주는 기능을 가지시면 되겠죠. 그 네이버도 할 수 있고 카카오톡에서도 할 수 있고 마이크로소프트 뭐 이렇게 애플 이런 데서도 해서 대용량 전송이 영상 전화가 아니더라도 이렇게 쪼개서 보내서 다시 합쳐주는 프로그램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드론 같은 데도 일련 번호 이렇게 암고 해가지고 암호가 틀리면은 이렇게 드론을 조정할 수 없는 적군이 조정하면 안 돼. 그런 기술을 얘기했었죠. 그래서 일련 번호도 줄 수 있고 왜냐면 드론이 몇만 대 있을 거나 몇백 대 있을 때는 이렇게 번호가 스마트폰 번호처럼 번호가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번호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런 조정이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서 이거를 이메일이나 오고 가는 인터넷상에 오고 가는 모든 파일에다가 암호를 앞에다 붙여 보통 앞에다 그것이 자기 얼굴일 수도 있고 열려라 참깨 목소리인지 이렇게 비밀번호 방식이거나 암호 프로그램이 그 시각대에 맞는 그래서 드론 같은 거 조정할 때도 다른 전파로 갈아타자 들통났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때 암호 프로그램이 바꾸거나 임의로 암호를 그때 전파마다 자기가 바꿀 수가 있어요. 임의로. 이런 기술을 안드레이라고 우크라이나에서 사용하시던데 제 기술인데 네네. 그리고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다. 뭐 드론이든 스마트폰이든 장거리 전파, 중거리 전파, 단거리 전파 그 목적별로 틀리게 쏘거나 하나의 스마트폰, 하나의 무선기기 안에서 여러 개의 전파를 쏘는 기술에 대해서 같은 전파, 저주파 통신이다. 하나에 담을 수 있는 정보가 작으니까 10개로 20개로 보내자. 일련 번호만 틀리게 해서 또는 서로 파형이 틀린 전파를 보낼 수도 있다. 그래서 그래가지고 통신하는 기술을 쓸 수 있는데 뭐 무기로 쓰자면 저주파 이렇게 보내자. 그래서 한 도시 초토화시켜 버릴 수도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런 무기로 또 할 수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무선 전력 송수신에서 쓸 수 있어요. 이거를 뭐 저주파 4,000개 보내서 무선 전력 송수신 행성까지도 보낼 수 있는데 저주파 같은 경우는 이론적으로는 전파가 있다. 그러면 이렇게 특정 공간에 전압을 강하게 이렇게 벌어줬다. 이렇게 있는데 여기만 특징이 강하고 이런 식으로 간격별로 대남 매듭 구조, 마대 구조를 넣어줘. 그러면 뒷물결이 앞물결을 밀어내는 식으로 해서 전력 송수신, 무선 전파 송수신, 또는 유선 안에서도 전력 송수신 할 때도 하거나 해서 유선은 반도체의 전자이동 속도를 빠르게 하기 위해서 또는 동축 케이블 이렇게 탁탁탁탁 전기를 해당되는 주파수나 전기를 이쪽으로 속도가 빨라진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무선 안에서도 탁탁탁 걸어줘서 무선 전력 송수신의 거리를 늘어나게 하거나 신호를 뚜렷이 잡는 기술 안테나에서 이 기술을 쓸 수 있어요. 뭐 온파 통신에서도 잠수함 온파 통신에서도 있고 온 우주에 별이 가득해야 되는 온 우주에 빛이 가득해야 되는데 왜 별에만 가득한가? 전리층 테슬라에게 전력 유도 전력처럼 해서 이렇게 유도 전기처럼 탁탁탁 걸어주면 빛이 이쪽으로 온다는 거죠. 그래서 빛과 전기는 서로 상호간에 바꿀 수가 있기 때문에 빛이 전기를 그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하시면 유성통신은 거리가 늘어난다. 이거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뭐 구름 지역 가서도 이렇게 탁탁탁 걸어줘가지고 필요점 이렇게 인덕터식으로 물에 YTN에 그걸 하시던데 인덕터에서 이렇게 누설로 이렇게 빨아들이는 것을 내가 전자석으로 할 수 있다. 아니면 기존에 코어가 철심 들어간데 거기 전자석을 넣어갖고 하면 유력이 세진다. 그럼 그런 기술이 저는 그걸 썼으리라고 생각하는데 아니면 할 수 없고요. 어쨌든 말씀만 드립니다. 고지만
그걸 쓰시면 안 됩니다. 인덕터에서 자처석을 좀 넣어가지고 이게 세게 하거나 연고자석도 들어갈 수 있겠죠. 일반적으로 자처석인데 연고자석은 전기를 걸어놓으면 자석 자력이 좀 사라지는 문제가 있는데 그래서 일반적으로 자처석은 괜찮거든요. 자처석으로 뭐 전자석 같은 뭐 이렇게 전자석 이렇게 뭐 차량 막 집회 차량에 드는 이런 거 있잖아요. 전자석 같은데도 전자석을 철심에다가 좀 넣어주거나 아니면 전자석 자체로 그냥 자처석을 철심에다 넣어주거나 자처석 자체로 이렇게 만든다. 그래서 코일의 굵기를 테슬라 코일까지는 안 되더라도 굵기를 틀린 거 구리를 감안하면 전자석의 이력이 세지거나 인덕터의 이력이 세진다. 코일의 방향을 바꿔서 전기를 공급하는 그 스위칭을 통해서 전기를 공급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전기 공급 장치로 만든다. 전기가 들어가면 자처석으로 인해서 전자가 좀 더 많이 생기고요. 여기다가 발열은 좀 있지만 비금속을 좀 첨가를 좀 해주거나 이렇게 해주면 전자가 좀 더 많은 생성되는 뭐 구리선, 전기선, 통신선에도 이 기술을 쓸 수 있고 반도체 회로에도 이 기술을 쓸 수 있다. 감지 회로 같은데 이렇게 TMR 센서를 이렇게 해서 구리다 그러면 대중소 들어가고 이렇게 해서 인비소질, 시간탕소, 풍사가 비금속을 첨가하거나 아니면 안에 자처성 있는 보다 이게 전기가 증폭이 된다. 뭐 MLCC 기술에도 이걸 똑같이 할 수 있고 태양전지에다가도 발라놓을 수 있죠. 자처성 하나로도 여기 도핑濃도 많이 주고 좋게 보면 저 교류나 중류 걸어서 이렇게 전기를 충분히해서 끌어온다. 태양 전지 같은 데도 구리 코팅, 알루미늄 코팅, 비금속 넣어주거나 자처성 있는 보다 교류나 중류 걸어줍니다. 태양 구리를 코팅해 준다는 전면에서 그래서 이렇게 해서 빛으로 유도할 수 있다. 빛을 전기로 유도할 수 있다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어요. 뚜렷한 기술입니다. 저는 엉터리 기술을 내지 않습니다. 이런 부분 말씀을 드리고요. 서로 파형이 되는 그 다음에 인터넷에서 오고 가는 모든 파일이나 기기 안에 데스크탑, 노트북 이런 데서 오고 가는 모든 파일에 처리하는 뭐 방산 장비에다 앞으로 다 들어가리라고 임무 컴퓨터에 자기네들 처리하는 것에 1년분 암호 설정을 해가지고 앞에 딱 놓아요. 뒤에 하셔가지고 외부 해킹 파일에 들어올 때 얘 너 암호 없네. 또 이게 그렇게 해서 잡아내는 기술. 그래서 외국의 어떤 파일들이 정상 파일이라 할지라도 옥션이나 네이버 쇼핑, 아마존 이렇게 들어오면 1년 번호를 줘가지고 경로를 감시해요. 그래서 스마트폰이나 데스크탑 같은 정상 프로그램이 들어오거나 이렇게 파일의 활동을 감시해서 경로를 감시해서 신고하거나 통신을 끊어버리거나 하는 기술을 쓸 수도 있는데 또는 뭐 디링 같은 기술에서 이렇게 정상 프로그램 활동이라도 지금 당장 넌 나중에 이래 그래서 차단시키거나 보안 프로그램이 있어서 야 너 이거 너 정상적인 접속 아니네 그래서 이용 못하게 하는 기술 이런 것도 쓸 수 있고요. 또는 영상 이쪽에 영상 전화 문자로 하거나 음성 통화를 우리가 정할 수 있는데요. 영상을 안 보내는 기술 그래서 이쪽 화면을 스마트폰이나 데스크탑에서 못 보게 해서 이렇게 깜깜하게 하는 기술 그래서 안 보낸다는 거죠. 왜냐면은 우리가 이렇게 삼성전자 같은데 삼성에서도 이렇게 스마트폰 서비스 하실 때 그래서 원격으로 제 스마트폰 보시고 하시거든요. 이런 부분을 말씀을 드립니다. 또는 삼성전자 에어컨 서비스 할 때도 그래서 이렇게 내 카메라를 통해서 문자 파일을 넣으니까 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자기 에어컨 위치를 그래서 112에도 이 기능이 있잖아요. 문자 보내면 보는 기능. 그래서 그러면 이거를 갖다 보안 서비스로 잘 하자. 그래서 여러 사람이서 내 파일을 내 카메라를 봐가지고 여러 사람이서 봐가지고 내가 어떤 범죄 현장에 위험한 현장에 갔다 그러면 이거 해주거나 보안센터가 해주거나 이렇게 해서 보안 서비스로 가자 그런 사업을 개념을 쓰셔도 그런 사업을 하시면 지금까지 그런 사업을 없었거든요. 112에서 해주면 좋은데 112가 할 일이 없어서 일일이 그렇게 해주겠냐? 예, 할 수는 있어요. 할 수는 있는데 인력이 많이 들겠죠. 그래서 그렇게 해서 하거나 이렇게 현재 있는 어떤 증거를 남겨야 될 거를 법원에 제출하는 그러면 그 영상 통화 방식이라도 딱 이렇게 녹화를 하는 이런 음성 통화는 녹화하는데 영상 통화는 녹화하는 기능이 없어요. 또는 스마트폰에 부재중 동영상 메시지를 남기거나 그래서 이메일이나 이런 문자 올 때 여기서 영상 이메일 방식을 사용하시면 그런 거 타이틀을 놓고 광고를 하셔도 제 기술이 되겠죠. 영상 이메일 네이버도 그렇고 카카오도 영상 이메일을 남겨놓자. 현관문 비디오 편에도
영상으로 해가지고 부재중 동영상 이렇게 메시지 남기거나 스마트폰에도 그럴 수 있는데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하자. 문자를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또는 거기다가 캐릭터를 재밌는 캐릭터를 넣어가지고 마치 명함처럼 사용하자. 이메일이나 문자 보낼 때, 문자 우리가 스마트폰을 보낼 때도 그러면 쉽게 기억이 나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 하시면, 그런 사업을 벌이시면 제 기술이 되겠다. 그래서 까꿍 이렇게 나야 좀 목소리도 집어넣을 수 있거나 자기 얼굴을 집어넣을 수 있거나 문자인데 자기 얼굴 일정 부분 이렇게 보여서 나야 그래서 이렇게 행동도 할 수 있고 그냥 사진만 있는 방식보다는 행동하는 게 좀 낫잖아요. 그런 식으로 해서 문자나 이메일을 보내시면 전 세계 대박 칠까. 스마트폰 기능에서 애플이나 중국 스마트폰, 삼성 이런 데 스마트폰 회사에서 하지 마세요. 그리고 제가 이게 워키토키처럼 작용을 한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그래서 스마트폰, 데스크탑, 노트북, TV, 드론 이런 이렇게 로봇 이런 데다가 전 세계 번호를 줘요. 번호를 줘가지고 그래서 음성을 갖다가 영상보다 음성이 싸거든요. 그래서 전 세계로 그쪽 번호만 있으면 곧바로 워키토키처럼 작용한다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당연히 녹화가 가능하고 녹음이 가능하고. 그렇게 집안에 이렇게 스마트폰만 갖고 있으면 이렇게 자기가 이렇게 워키토키처럼 작용한다. 또는 스마트폰 자체에서 전파를 발생시켜서 다른 스마트폰과 공짜 통화하거나 이런 기능을 주시면 다른 워키토키 호환만 되면은 이렇게 앞으로 사물 인터넷으로 이렇게 전파를 발생시켜서 조종할 거기 때문에 이 기술은 되게 유용하다. 그래서 워키토키처럼 작용하자. 하시면 제 기술이죠. 병원 같은 데서도 그러면 딱 이렇게 간호사 이러봐 같은 어플 앱을 갖고 있으면 이렇게 해서 통화가 가능한 부분인데 전화를 걸지 않고 누르기만 하면 앱 워키토키처럼 적용해서 우리도 그 영상 전화 별로 안 쓰거든요. 그래서 음성 전화를 대부분 쓰지. 그리고 전 세계에 딱 이거를 워키토키처럼 작용하자 하시면 거기다 이렇게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다. 이런 앱이 있으면 파일도 보낼 수 있고. 데스크탑에다가 이동통신 번호를 40개 주거나 모뎀 와이파이 또 이런 데다가 40개 주거나 셋톱박스에다 40개 주거나 TV에다 40개 주거나 스마트폰에다 40개 100개도 줄 수 있잖아요. 그렇게 해서 위성 전화 같은 위성 통화 같은 데도 위성에도 10만 개 줘가지고 동영상 한 개다 그러면 10분짜리다 1분짜리를 쪼개서 보거나 10초 단위로 쪼개서 보내면 되죠. 여기 전화번호가 많으면 좋죠. 채널이 그런 식으로 하면 오고 가고 되게 빠르다. 이게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자율주행 자율주행 차량이다 그러면 우리 플러그 꼽는데 두 군데, 세 군데, 네 군데 있는데 아니면 우리가 안에 콘센트가 내장이 돼 있어 배터리인데 그래서 이거 콘센트 방식으로 하나만 꽂아도 여기서 전기 흘려서 그리고 콘센트 집안에서 220을 이렇게 꽂아도 220이나 110을 꽂아도 여기다가 금속 흘려보니까 하나만 써야 되는데 원래는 그래서 TV도 보고 이렇게 냉장고도 쓰고 이런 가지를 쓸 수 있거든요. 그래서 더 축적을 시켜서 그래요. 그래서 배터리 같은데 이렇게 이런 금속을 이렇게 콘센서가 안에 내장이 되어 있어서 그래서 거기다가 방전하고 이렇게 충전할 때 여기서 일단 흘려보내면 배터리가 3개 있다 그러면 빨리 충전이 되거나 10개 있다면 빨리 충전이 되는 100개 있어도 빨리 충전이 되는 기술에 해당하죠. 그래서 방전할 때도 온오프를 해서 할 수 있고 하시면 저기서 특정한 배터리만 충전할 수도 있어요. 이 방식은 쓰진 않지만 예를 들자면 그렇다. 인버터 컨버터에다가 미국의 110과 220을 이렇게 꽂잖아요. 그러면 하나 꽂으면 110이고 두 개쯤 220. 원래 이게 중성성과 활성성 이렇게 하면 불나요. 합선인데 불나는데 여기다가 금속에 흘려보내면 괜찮아요. 그래서 자동차 배터리 같은 데도 5개로 분할을 하면 물에다가 5개를 넣으면 100만 이렇게 하나당 100씩 공급한다면 100만 나올까 500이 나올까요? 네. 금속이나 이렇게 물에다가 전기를 흘려면 병렬사기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래서 물에다 이것을 전기를 물에 흘리거나 어떤 금속에다 전기를 흘리면 5개 배터리를 동일하게 연결만 해놓으면 다 여기다가 전기를 충전시킬 수 있다. 그렇게 이제 구조를 만드셔야죠. 그렇게 해서 하나에서 갖다 쓸지 2개 갖다 3개, 4개, 5개 갖다 틀리게 갖다 쓸 수 있다. 인버터, 컨버터에도 쓸 수 있고 배터리에도 이렇게 충전할 수 있다. 이런
집안에 있는 전구에도 이런 콘센트 방식이 들어가가지고 그 금속에다 전기를 흘려서 이렇게 하면은 낮은 전압부터 높은 전압까지 할 수 있어서 15V, 30V, 15W, 30W, 60W 크기를 전기량을 따라 하거나 전기 구리선을 갖다 대중소 구리선을 두께를 따라서도 틀리게 전기가 들어오는데 온오프해서 밝게도 할 수 있고 어둡게도 할 수 있다. 이런 정보 만드시면 되겠죠. 스피커도 이 기술을 쓸 수 있고요. 스피커나 이런 그러죠. 뭐죠? 모든 가전에는 다 들어. 이렇게 금속에다 전기를 흘려 충전해서 이렇게 쓰시면 낮은 전압부터 높은까지 마음대로 이렇게 전압을 조절하세요. 한정 같은 데서도 할 수 있고 미국 같은 데서도 110이잖아요. 전력망을 갈아엎을 필요 없이 이런 것만 장치만 하나 놓으면은 전력을 업그레이드 시킬 수도 있고 다운도 시킬 수 있고 그래요. 전력을 여기서 이게 전기가 다른 데서 충전이 된다 그러면 하나만 충전할지 두 개만 충전할지 세 개 충전하면 좀 더 많이 좀 자동차 배터리 5개인데 5개에서 하면 좀 더 많은 전기가 들어오고 3개 하면 1개 하면 저렇게 전기 차이를 줄 수 있거든. 그래서 승합과 감압 내보낼 때도 내가 1개 꼽느냐 2개 꼽느냐 3개 꼽느냐 했다. 그래서 충전과 공정에 있어서 감압도 마음대로 돼요. 승합도 되고 이 기술은 한전에서도 쓸 수 있고 전 세계 전력망 할 때도 이 간단한 장치로 인해서 그리고 저 사람들이 얼굴 몰랐던 거들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다. 지금까지 안 하다가 꼭 내가 얘기만 하면 그 자기네 기술을 못나게 자기 돈으로 자기 기술을 만들지 못해서 안다라는 분들이 계세요. 아무런 불편함 없이 살다가 백몇십 년 동안 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과학기술을 어느 정도 알면 이게 남들이 못 보는 것을 봐서 새로운 기술을 개발하는 특허가 되거나 아예 지적재산권이 되는 부분인데요. 하시면 안 되겠다. 이런 부분을 말씀을 드립니다. 프로젝트 TV를 가지고 이렇게 광고판을 만들 수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이거 카메라로 실시간 둬가지고 대형 건물 같은데 고발 알루미늄 스크린 해가지고 투사한다. 또는 그 대형 건물들도 이렇게 빛으로 이렇게 조절을 해서 빛을 입혀줘서 밤에 이렇게 광고를 해서 그 건물도 비싸게 팔 수도 있거나 그건 입주하는 업체들이 이렇게 프라이드가 생길 수도 있잖아요. 네, 그런 거 기술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창문에다가도 할 수 있다. 창문에다 해서 빛의 색깔을 바꿔주는 창문에다 그런 장치를 놔주면 거기서 뭐 이렇게 빛을 창문에 투사를 하면 창문의 색깔이 틀리는 자동차 같은데 좋겠죠. 이것도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 자동차 헤드라이트 같은데 여기 자로등 같은데도 할 수 그렇죠. 거기다가도 색깔을 갖다 표시를 해주면 거기서 그런 색깔로 나오겠죠. 이것도 상업성이 있으리라고 해서 자동차 헤드라이트 가로등 같은데 집안의 조명 같은데도 색깔을 바꿔주면서 이렇게 딱 그 색깔 하면 그 색깔에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색깔이 있는 가로등에서 관광객을 끌어모을 수도 있고 빛의 축제를 할 수도 있어요. 아니면 필름 방식으로 붙여서 빛이 나오는데 수십 개나 수백 개 점점점 이렇게 들어가 있다 그러면 그렇게 할 수도 있고 이런 데다가도 제가 이렇게 동그랗게 빛이 나오잖아요. 그럼 세모나게 네모나게 별표 모양으로 캐릭터 모양으로 나올 수 없는 빛이 얘기를 했었죠. 조명에 일반 조명에도 이게 기술이 가능한데 하시면 저기 자동차 헤드라이트도 가능해요. 가로등 같은 데도 그건 재밌잖아요. 관광객들이 그래서 관광객들이 들어올 수 있는 부분이죠. 이거 만드시면 제 기술이 되겠어요. 택시 같은 데도 프로젝트 빔 방식으로 틀어주게 되면 되게 광고판을 크게 만들거나 선거할 때 유세할 때도 LED 크게 빌리잖아요. TV를. 그러면 거기다가 LCD 그래서 OLED도 할 수 있고 그래서 그냥 프로젝트 TV 해주면 알루미늄 스크린 하나만 있으면 비싼 거 빌릴 필요 없고 바로 거기다가 프로젝트 TV 방식으로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프로젝트 TV 방식으로 해서 되게 싸게 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어쨌든 뭐 남의 기술을 무단으로 사용하셔서는 안 되겠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전 세계 어떤 유튜브, 데스크탑 노트북 아니면 이런 데서도 이렇게自動 전화번호를 줘갖고 택배도 이메일도 보내고 택배도 보낼 수 있는데 그 방식은 되게 유용한 것 같아요. 뭐 택배 회사 같은 데도 내 전화번호를